Hi, this is Jan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어 스피킹을 할 때 애를 먹었던 시절에 써먹었던 방법들, 실천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몇 번씩 하고 그제서야 뱉었는데 그것도 이제 용기를 내야만 뱉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What? 이러면은 완전히 상처받아가지고 한동안 또 입을 닫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썼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2외국어 할 때 성격까지 바뀌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인 생활을 할 때 제 상사는 동유럽 출신의 굉장히 똑 부러지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이전에는 일본 회사에서 되게 오래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전 남편이 일본인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어줍지 않은 일본어로 니혼고네 하나시테 쿠다사이 이랬어요. 일본어로 좀 얘기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너 나 일본어 할 때 나 못 알아볼걸?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일본어를 할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된대요. 앉아있는 자세, 목소리, 태도 모든 게 바뀌어서 못 알아볼 거라는 거죠. 한편으로 소름 끼치면서 매우 흥미로웠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런 거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언니는 영어 할 때 더 배운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포멀한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성숙한 느낌이 나오게 되나 봐요. 근데 그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한국에 굉장히 오래 산 영국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만나면 영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자리에 같이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영어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죠. Oh my god. 예를 들자면은 이 친구가 한국어 할 때는 많이 덥다 이렇게 좀 공손하게 얘기하는 반면에 모국어인 영어를 할 때는 Bloody fucking hell! Sweating my bollocks off! 이상한가? 한국어 할 때 그렇게 공손한 신사였는데 영어를 하니까 런던 뒷골목 불량배 느낌이 나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위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써먹으면은 영어 스피킹 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Let's start. 첫 번째, 무조건 천천히. 운동선수에게 부상보다도 무섭다는 ips를 아나요? YIPS. ips는 이제 아주 격한 압박감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은 늘 하던 동작 1000번, 100만 번 연습하던 동작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극복을 못한 스포츠 스타들이 커리어를 접은 경우들도 있어요. 체조 선수들은 트위스티즈라는 걸 겪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공중에 몸을 던졌을 때 내 몸이 공중에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할 때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시몬 바일스 아시죠? 미국의 아주 레전더리한 전설적인 체조 선수. 이분이 2021년 도쿄올림픽 때 이 트위스티즈가 갑자기 와가지고 중간에 출전을 포기했어요. 그 뒤로 이분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2024년 파리올림픽 때 정말 멋지게 복귀를 했죠. 금셋, 은 하나. 이게 악기 연주하는 분들한테도 온대요. 그리고 이름은 Musical Dystonia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동화되어 있던 동작들 수없이 훈련했던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는 이런 현상. ips, twisties, Musical Dystonia 이런 것들이 말할 때도 역시 생기죠. 늘 말하던 단어가 갑자기 생소하게 들린다든지 머릿속에 백지가 된다든지 말을 갑자기 더듬는다든지 특히 발표나 면접 상황 이렇게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 연습할 때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경험. 약간의 긴장은 필요한데 이게 과하면은 무너집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근육과 관련된 실력 발휘를 하려면은 자동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명령을 하는 순간 이게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긴장을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긴장 완화 테크닉들이 도움이 돼요. 이런 적 있으신가요? 술을 마셨더니 갑자기 영어가 청산유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기능을 못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막 술술술술 나오고 막힘이 없어요. 저는 이 경험을 하고 이제 중요한 행사에서 알코올이 서빙이 되면은 조금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양 조절을 못해서 망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호흡을 가쁘게 쉬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의식적으로 좀 천천히 쉬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움츠리고 있다. 그러면 가슴을 펴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긴장도를 낮춰주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바로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조건 천천히 말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더 천천히 말을 해주세요. 속도를 낮춰서 한 음절 한 음절 꼭꼭 씹어서 뱉듯이. 자, 상황 한번 설정해놓고 연습해 볼까요? Situation. 미팅 시간이에요.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지금 미팅을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중요한 아젠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끊을 생각이 없네요. 누군가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인 것 같아요. 그거 우선순위 낮아요. 라고 얘기해 줍시다. 이 표현, that's a low priority task. 빨리 말해볼까요? That's a low priority task. 어렵죠. 그리고 딱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priority.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비즈니스 상황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은 편하니까 되는데 긴장된 상황에서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유혹이 있겠죠. 지금 말하지 말자. 그냥 뒤로 빠져 있다가 누군가가 말하겠지. 아니면 나중에 이메일로 쓰든가. No. 대신에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해주세요. 천천히 말해보자. 자, 그러면 음절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천천히 같이 말해볼까요? That's a low priority task. That's a low priority task. 조금 더 빨리. That's a low priority task. 자, 이렇게 천천히 말하니까 뭔가 더 무게감 있게 들리지 않나요? 근데 정말 이 발음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꼬이는 단어들을 대체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나중에 하자. 급한 거 아니잖아. We can get to that later. It's not urgent. We can get to that later. It's not urgent. 두 번째, 아이덴티티 정립하기. 이게 뭐지? 인트로에서 얘기한 그 예시와 관련이 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른 언어로 얘기할 때 모드가 바뀐다고 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언어를 쓸 때 내 표정, 말투, 그리고 제스처, 태도 이런 게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영상 초반에 제 상사, 친구 예시를 보면 성격까지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런 의도적인 모드 체인지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의 정체성, persona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영어하는 제인은 당당해. 거북목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제인을 입고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퍼소나도 만들 수 있겠죠? John은 당당해. John은 똑똑해. 그래서 영어 좀 틀려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뻔뻔스러운 거지. 왜냐면 실력자니까. 난 John이야. 그리고 이 정체성에 자세도 같이 겸비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파워 포즈 아시나요? 권력자의 포즈, 권력 포즈. 연구에 따르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나의 자세가 바뀌기도 하는데 두렵고 이러면 움츠러들죠? 반대로 내 자세에 따라서 내 마음도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긴장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움츠러들고 이렇게 작아지지 말고 오히려 어깨를 펴고 오히려 뒤로 몸을 기대서 다리를 꼬든가 이렇게 팔을 좀 열어주던가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바뀐답니다. 긴장이 좀 풀리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해보세요. John, 나는 John이야. John은 뉴욕으로 출장을 갑니다. 혹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당당한 John은 캐리어를 끌고 갈 때도 너무 멋있어. John은 비록 여행자지만 이 동네 주민처럼 편안하게 이 동네를 누비고 다니지. 동시에 뉴요커 같은 시크함도 가지고 있어. 이런 정체성을 입고 다니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몇 년을 살면은 John이 나고 내가 John이 됩니다. 이런 잔기술들이 무슨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어. 하지만 스피킹에서는 이렇게 태도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Atomic Habits라는 책 아시죠? 한국저서 제목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문구가 있어요. Every action you take is a vote for the type of person you wish to become.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투표입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No single instance will transform your beliefs.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신념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But as the votes build up, 그 행동들이 쌓이면 So does the evidence of your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도 함께 쌓이게 됩니다. Every action you take is a vote for the type of person you wish to become.
No single instance will transform your beliefs, but as the votes build up, so does the evidence of your new identity. 자, 요약을 하자면은 1번, 천천히 말하라. 2번, 막히거나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은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대체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 자, 작더라도 이렇게 성공의 경험, 증거들을 쌓아야 되겠죠? 3번, 긴장을 극복하자. 깊은 숨쉬기, 파워 포즈, 그리고 당당한 정체성을 만들어 보기. 이렇게 성공적인 영어 스피킹을 한 경험을 쭉 쌓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나약해졌을 때, 무너졌을 때 나를 치켜 세워줄 수 있는 증거로 그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성공적인 스피킹을 기원하면서 I hope this helps. See ya!